탐구 이상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보수문의 핵심 문화 사업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동축제인 2023 경남 보승 공동 세계 엑스포는 지난 9월 22일 시작되어 가지고 10월 29일까지 38일간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경남 보승 공동 세계 엑스포는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의미와 재미,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는 살아있는 체험 학습의 장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가족들에게는 가을을 즐기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2021년 개최되어 3년 연속 개최되었습니다. 3년 연속 개최라는 부담감과 비슷한 시기에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됐던 행사들과의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남 보승 공동 엑스포가 가지는 상품성과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오랜 경험과 탁월한 기획력이 결합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자평합니다. 이번 공동 엑스포는 몇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입니다. 2023년 공동 엑스포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전시관 리모델링보다는 지난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도입되어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 위주로 행사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엑스포 핵심 콘텐츠는 한층 더 성장하였고, 퍼레이드를 비롯한 대표 콘텐츠는 관람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둘째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번 엑스포는 행사 기간 38일 동안 110명의 지역 주민을 채용하여 엑스포 행사장 관리, 운영, 진행 등에 스태프로 활용하였고, 이분들에게는 4억 5천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민 스태프 채용은 단순한 이익 환원이 아니라 지역민에게는 엑스포의 자긍심과 함께 엑스포를 공동으로 만들어간다는 주인의식을 심을 수 있는 계기이기에 다른 지역 엑스포와는 확연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헌신과 봉사입니다. 이번 공동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 912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친절한 보승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2023 경남 보승 공동 세계 엑스포가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던 동력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생력 확보입니다. 2023 경남 보승 공동 세계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보승은 업체를 적극 활용하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방문한 관람객들에게는 고향 사랑 상품권 1억 원 이상을 유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5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유로 관람객 18만 186명이 행사장을 방문하였고 42억 4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매출은 대단법인 공동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자생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2023년 가을 관람객들로 북적이던 엑스포 행사장인 다음부 관광기는 10월 30일부터 3주간의 재정비 시간을 가진 뒤 11월 20일 다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대단법인 경남 보승 공동 세계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과거 엑스포에서 얻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민들과 함께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변화를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승군과 대단법인 경남 보승 공동 세계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공룡 엑스포가 단순한 축제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룡 문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담대한 도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엑스포를 25의 예산에 3억 2,500만 원 너희였던 경비를 지출하고 나서 41억 4천만 원 매출을 올렸고 순수익이 한 7억 5천만 원 달성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번 엑스포는 강매하지 않고 조직위원회의 경쟁력을 확보한 엑스포였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실제 힘든 것도 있었겠죠. 우리 주당인들 강매했다는 그 단체별로 엑스포가 매년 하면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역 경제 효과가 얼마나 창출되는지 그런 의구심도 많이 있었습니다. 역대 엑스포 하면서 흑자냈다 했지 적자냈다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이 금액이 순수 7억 5천만 원이 정말 우리 순수하게 이렇게 엑스포 조직에서 우리 직원들, 국민들, 자원봉사자들 와서 했던 그 수익인 것으로 평가받도록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돈제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을 출범할 계획인데 앞으로 이 엑스포를 매년 개최할 것인지 2년과 3년을 주기를 두어서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문화재단 출범에 대한 계획과 엑스포 개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은 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되면은 지금 의회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문화예술단체 동폐합을 하여 운영하자는 어떤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나는 엑스포와 단표 기능을 통합 운영할 계획인데 문화예술단체의 통합 운영 계획이 장기적으로 봐서 저는 필요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몇 년 전에도 문화재단 가게 나왔을 적에 옥상옥 그러니까 재단 안에 순수한 문화예술단체들을 흡수 통합해가지고 그 밑에 하부 조절 두는 것은 현재 문화예술단체들도 아직까지 공감 형성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정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하신 그 강매 부분에는 이번에 철저하게 구분하면서 그건 없어졌다고 저희들도 확신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 7억 5천 수익은 순수익입니다. 순수익 25억을 투자해가지고 42억 5천을 저희들이 매출 수익 올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대비하고 다른 다른 부대 비용들 거의 다 끌고 거의 직접 말로 잡히고 돈 빼고 다 끌고 남은 순수한 수익이 7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걸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앞으로 새로운 이 콘텐츠 이거 소프트 콘텐츠 문화를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고 이 소프트를 통해서 그 컨벤션 그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고 모든 공감대가 일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직 개편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화예술가, 그다음에 관광개발가 이 두 개의 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하 대표님이 질문하신 우리 예술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문화예술가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갈 것이고 관광개발가는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촉구를 했지만은 이게 이제 지방 공기화를 할 수 있는 시도하는 첫 번째 이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적인 그런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경쟁력이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내라는 데 들어가지고 이 경쟁을 확실히 하자. 그리고 공룡 같으면 경남 고성 하는 확실히 못을 박자. 그러려면 경쟁이 다시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방 공기업 형식으로서 이 시스템을 변모시키면서 이게 이제 새로운 하나의 이 콘텐츠 전시 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 창출도 돼야 되고 이거는 철저하게 수익 창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시도를 해가지고 뭐 사실은 성공적으로 대부분 지금 이제 엑스포가 과거에는 3년만 하다가 1년만 하는 게 어떻게 지금은 공공이 되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물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찾아가는 엑스포도 하시고 했지만 근데 계속 이제 1년만 하실 거 아닙니까? 예, 1년만. 예. 그리고 이제 문화자본도 만드는 게 내과 백날을 같이 한다, 배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그게 이제 교수님께서 1년을 보면 어떤 성과라든지 어떤 그런 데 평가를 상당히 잡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1년만 이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두번 하면서 예. 저는 더 빨리 예. 이 상품을 브랜드 하면 실제 말로 돈이 되겠구나 예.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그 대신에 이제 그에 대한 보완적인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잘 구축해 나가야 되겠다 싶은 그런 또 책임감도 다시 동시에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두번 하면 자신은 근데 그 1년을 일단 1년 단위를 해가야만이 그 잊혀지지 않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 공룡 엑스포를 해마다 실시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도 설문조사를 이번에 한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의 한 90%가 1년에 무슨 해주면 좋겠다 그런 걸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 2년 3년 주기를 해버리면 그게 이 동력이라든가 탄력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약해 있던 우려가 있고 계속 1년도 계속 하면서 탄력을 붙이고 또 보완할 걸 보완하고 하는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의 그 완성편을 만드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은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찾아가는 공룡 엑스포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번에는 뭐 저희들이 개우 솔직히 뭐 57도 했죠. 7도 하면서 물론 다른 기상기 대외적인 하나의 리스크도 있었겠지만 양말하든가 비가 많이 오고 리스크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대외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정적인 그게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아마 57 동안 타다는 틱텍스에서 했는데 56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남은 하루 동안의 수입을 가지고 한 2,500 정도 수익을 봤는데 그뭐 적자를 면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완전 그건 받았습니다. 그 손익분기점은 충분히 넘었고 그래서 찾아가는 부분에서 좀 더 신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좀 적용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행사는 계속 콘텐츠를 보완해가면서 계속 빌리지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방금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브리핑 말씀하셨지만 이번 그 엑스포 저희들도 지역민들이나 출연 일부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그 어떻게 보면 38일이 짧은 기간 길면 또 길 수도 있는데 그 짧은 기간에 그 극대화를 노렸다 오히려 더 잘 됐다는 평가가 사실은 조금 더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듣기로는 그래서 다 이구동성으로 이제 다 좀 우려하고 좀 걱정하고 기대를 하는 건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콘텐츠 그런 부분이 공룡하면 고수는 맞는데 타켓트가 어린이는 맞는데 그게 이게 작년에 행가하고 올해 행가하고 똑같지 않나 하는 건데 그런 직상함에 대해서 우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오롯이 이제 우리 조직의 숙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으로 또 바뀌면 또 이제 고성 공룡이라는 어떤 그게 브랜드가 고성이 우리 쭉 작은 오만여군에 조금 또 다른 또 그게 브랜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좀 잘해주시고 우리는 좀 그런 국민들의 우려나 그런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금 좀 이제 나은 현상이 지역 경계하고 연결된 현상이 뭐냐면 저희들이 그 고성사랑 상품권을 1억 한 460만 원씩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치의 단위의 그 티켓을 구매하는 가족 단위를 했던 이 많은 상품을 주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성에 1박 2일도 할 수 있고 캐롤을 안 합니까? 그때 이제 식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숙박할 수 있는 그 비용 그걸 영수증을 챙겨오면 5만 이상 하면 그 상품권을 줘서 그래서 그 상품권이 한 8,663만 원. 그러니까 그 이용하는 이용한 그 백량급이 숙박업소 이용 입장객이 한 8,663만 원 되었고 그리고 뭐 자원봉사단체도 저희들이 그 상품을 줬습니다. 뭐 그분들한테 뭐 그냥 줄 수 없고 2만 원 정도 해가지고 많은 상품권에 3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게 한 1,793만 원. 그래가지고 한 1억 456만 원 고성사랑 상품권이 유통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그때는 그 배송 시장이라든가 식당 같은 데는 조금 덜하는 뭐 이게 무슨 블랙홀 현상이 생겨가지고 뭐 엑스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역민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금토 일 같은 경우는 식당이 그렇게 팩 찼어요. 그리고 지역민들도 선호도도 사실 좋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지역 경계하고도 연계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좀 새로운 걸 좀 했고 앞으로 이제 그게 좀이 그 청년 창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 창업자한테 이 푸드트럭 같은 거 그런 걸 우리 그 당포의 그 글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조성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청년 창업자들이 좀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고 이번에 푸드트럭이 5대 우리 어떠시죠? 5대 아니라 20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줄을 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식사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거는 가성비는 훨씬 높아 보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가 뭐 상승률에 비해서 아주 싼 가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아주 뭐 그냥 이번에는 좋아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경하는 식당, 그다음 지경하는 커피점 이런 부분도 좀 그래서 뭐 줄을 쓸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많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하고는 이번에 보면은 연계가 되었고 하는 그런 희망을 보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자꾸 많이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좀 지역상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개장 전날 이 주제가 그 안에 그 전시가 체험관 거기에 그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청소를 했다. 테이프 커팅하는 날. 그게 우리 뭐 경비를 우리가 이번 엑스포 같은 경우는 최소의 경비로 훌륭한 예산을 안 쓰고 경기 짠돌이 예산을 가지고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7억 5천억의 수익 등락인 부분에서 그 문제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이 있었고 그러면 사전에 우리 뭐 스태프를 투입해서 2주 전에 청소를 좀 해가지고 오프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됐고 그리고 식권을 바라는 자원봉사가 있었고 고성사랑 상품을 달라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매년 재단에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원봉사들이 2주 하면 이제 식사 시간에 한 명씩 뭐 식사를 그 안에 식당에서 식권을 가지고 그 안에 군대 식당에서 식권을 해결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의견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원봉사 단체 옷 부분이 작년에는 단체가 좋아지고 재질이 좋냐 안 좋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각 그 자원봉사가 자기 옷을 그러니까 더 자부심도 있고 그 단체의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 오는 관광객의 서비스라든지 근무에 대한 어떤 그것도 좋았다. 그런 거 맨날 옷 주고 효과 없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메인 어떤 그 엑스포 근무하신다는 우리 옷을 입었거든요. 그 안내하신 분이 해설자들 그런 부분도 차후에 이런 평가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좀 만들자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우리가 옛날부터 준비를 좀 하고 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룡 하습관 그 안에 우리가 기존 있는 이제 진품과 모듈품 가지고 그 전시 공간을 하고 비어 있던 공간은 이제 이번에 체험관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게 활용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당초 우리가 엑스포 하면은 그 차 안에 우리 조인 그러니까 그 진품이나 공룡 전시품에 대한 우리 그 소유들에 대한 그 부분이 부족하다. 옛날에 우리 중국이나 몽골에서 인대해 와가지고 그런 전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고성의 콘텐츠 그리고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그걸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성이 말씀했듯이 공룡하면은 고성으로 확고하게 이제 만들기 위한 그게 이제 지방 공기화를 만들기 위한 문화재단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룡 전시 하습관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 그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 그 부분은 예, 아까 지금 아까 그 문제 이론을 배경한 부분들은 할 것이고, 우리 공룡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이나 주위에서 조금 약간의 뭐 좀 오해할 수 있는 소리가 뭐냐면 공룡박물관에는 진품 하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공룡박물관하고 그다음 우리 이거 다음 강남 그 엑스포하고는 공룡 엑스포와는 좀 아주 차이를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이 컨벤션 이 자체가 그 엑스포 자체 컨벤션 아닙니까, 그게 전시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거는 세계 3대 엑스포 그 하석 발자국 거기거든 지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무한하게 콘텐츠를 입혀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유일하게 증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고성이 뭐 우리 세계 3대 화석 발자국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그래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뭐 사실 한국 자체적으로 공룡이 실체가 뭐 발굴됐다거나 공룡뼈가 뭐 발굴됐다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공룡이 놀다가 어디 급해서 뭐 따라하는 건 모르겠지만 몽골 가서 자기들이 뭐 배가지고 넣어서 어디에 몽골 가면 솔직히 말해서 뭐 공룡 화석이 뭐 엄청나게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룡이 우리 고성에는 우리 한국에는 공룡이 여기서 뭐 사실 서식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컨벤션 효과를 누리려고 하면 뭐 몽골에서도 빌려올 수도 있고 우리 전국에 뭐 고등진품 화석이 있으면 행사 때문에 빌려오는 그거는 크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발전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뭐 너한테 내놓을 수 있는 건 우리 고성에 있는 공룡 발전을 봐라. 우리 고성에는 공룡이 있었다. 이 공룡이 몇억 년 전에, 이런 몇천 년 전에 어떤 뭐 이 상황인가 모르지만은 그래 떠났다. 그런 발전이 있는 건 확실히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품이든 뭐 어디 뭐 거기든 크게 저는 뭐 그 기회를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룡 박물관에는 진품이 맥점 소장이 돼야 되는 그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몽골에서 임대료 5건 4, 5단 구입하는 합법적으로 그걸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의 그 입장에서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